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9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이제 우리 200 다음 주면 200회네요. 야, 자, 200회 특집. 케이크 먹나요? 케이크? 안 돼요. 이제 케이크 먹고 싶은데. 야, 지금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 생수. 예? 200회 특집 생수. 그죠. 좋아요. 생수 좋고 200개 특집 닭가슴살 나눠 먹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우리 정치 이슈보다는 우리 일상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로 좀 지쳤을 텐데 그냥 우리 동네 이웃들 수다 떠는 거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 코로나 검사했어요. 그래요? 네. 코로나 안 믿는다면서. 안 믿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좀 임백천 씨가 걸리는 바람에 그래요? 네, 임백천 씨랑 그 스튜디오를 같이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들 연락이 간다고 연락이 와요. 하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뇌 검사했어요, 뇌 검사? 이거 꼽는 거 콧구멍 나는 진짜로 뇌까지 가던데?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건가? 이게 쑥. 나 왜 이렇게 이분들이 오버한 거야? 나는 사실은 막 진짜 엄청 들어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기대를 해? 딱 들어오더라고.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 했는데 끝났다는 거야. 뭐야?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비염 검사 때문에 자주 해서. 콧구멍에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뭘 호수를 넣어가지고 거기 딱 그 제거한단 말이에요. 예비역이구나, 예비역. 그게 약간 더 깊게 들어와. 콧구멍 예비역이구나. 그걸 했던 사람이고 예전에 큰 침으로 한의원 가서도 코 안에 침도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거보다 더 아픈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준비 좀 하려고 하는데 끝났다고 하는 바람에 조금 좀 아쉬운 정도로. 다시 한번 코로나가 간단했어요. 없음에 확신을 갖고. 아니 뭐 검사 이거는 아직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한 뭐 두세 번 해도 걱정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도 문자 오지 않아요, 문자? 와요. 네. 다음 날 바로 오더라고요. 딱 오죠. 다음 날 바로 오면서 뭐 이상 없습니다. 음성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검사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제 옆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라이에 녹음하는 오사춘기입니다. 줄리라고 읽는 거 아닙니까? 네.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태리에서는 줄리라고 읽던데. 줄라이를 줄리로 발음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달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에서 7월로 이제 바뀌었는데 하여튼 뭐 7월 되니까 한동안 엄청 덥다가 최근에 잠깐 비 오면서 좀 시원해졌어요. 지금 아랫지방에서는 또 비가 또 난리래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또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캐나다 뭐 이런 데는 뭐 50도? 52도까지 올라가. 와, 상상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런 미친 그 온도가 있어요. 네. 가면 죽는 거구나. 옛날 두바이에서 진짜 58도, 57도 이런데 이제 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딱 죽는 거구나. 근데 그런 데는 건물과 건물이 다 연결돼 있어서 웬만하면 밖으로 안 나가게 돼 있지 않아요? 겨울에. 그 캐나다 알버타 같은 경우는 되게 추워요. 영하 맨날 뭐 따뜻하다 그러면 영하 8도. 영하 8도에 따뜻하다 그러면 그냥 진짜 티셔츠 입고 나와요, 막. 반팔 입고. 오늘 더운 날이야. 오늘 일광욕 하자 하고 나오는구나. 햇볕 좀 쐬야 된다. 일단 그런데 거기는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제 그런 데는 다 지하 막 이렇게 그 통로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추운 거는 오히려 못 참는데 더운 거는 모르겠어요. 더운 거는 왜냐면 더운 거는 우리나라가 더 힘들지. 왜냐면 습도가 높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50몇 도 되면 난리 나겠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높아가지고. 뉴스 보면은 재밌었잖아요. 막 그 아스팔트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고. 그렇죠. 지금 캐나다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진짜 기상 이변이 정말 그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분리수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올해 막 뉴스 보니까 무슨 그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분리수거 잘해야 돼요. 요즘에 참 이렇게 살기가 좀 힘든 그런 빡빡한 세상입니다. 우리 오사춘기님 얘기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오늘 아주 분홍색 옷을 약간 여신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예전에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여신들이 있거든요. 여신들. 약간 그 느낌 납니다. 이렇게
약간 그리스 여신 느낌의 의상을 이렇게. 줄리. 다리 타입. 감사합니다. 자, 마찬가지 잘해 주셨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야수님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도 요즘에 저기 좀 책주 좀 계속 보고 계세요? 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나 큰일 났다. 올해 나 진짜 책 산 게, 2권 샀구나, 그래도. 2권 사긴 샀네요. 생각해보니까. 책을 안 사, 거의 안 사고. 아니 2권 샀으면 대한민국 평균 넘은 걸 걸요. 그렇죠. 그래요? 평균이 한 권이. 아니 안 샀어요. 하나는 조국 네. 그렇지. 아니, 근데 뭐지 조국 저기 약간 책하고 저걸 약간 좀 어린이 만화 버전도 하나 만들 아니 뭔지 알죠? 어린이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이 어린이 쪽에서 하면 조국 끝나는 뭐 이런 거지. 거 하나 해줘요. 조국 장관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좀 쉽게 좀 다가가게 아니, 해줘야지.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린이 조국의 시간은 너무 내용이 잔인할 거예요. 네.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솔직한가? WHO 후.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상처를 네. 많이 입을 수도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야수님까지 잘해주셨고 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뭐 날씨 얘기도 아까 했지만은 저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뭐 각자 느끼는 그 지옥의 맛이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옥의 맛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옥의 맛입니다. 자, 추첨. 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자, 미쳐. 야, 그랬어, 지금. 그래도 준비 어떻게 잘 하시네요. 그때 보시면 항상 잘합니다. 떨려. 네, 제가 4번입니다. 제가 1번입니다. 네, 2번이요? 제가 3번입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이 될 줄 몰랐거든요. 예, 웃으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당황했어 지금. 줄라이에 당황했어요 지금. 예, 제일 먼저 이렇게 지옥 관련된 키워드로 아무리 생각해도 참 내 인생이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뭐 좀 가족들한테 좀 슬픈 일이 좀 남들보다 일찍 생겼다, 뭐 이거는 있지만 그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만 겪는 건 아니고 결국엔 누군가는 다 언젠가는 다 겪는 일이니까. 겪는데 이제 내가 몇 살 때 겪느냐가 참 이게 그렇죠. 다르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살만해지고 또 그냥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라는 말을 내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아무리 이렇게 좀 찾아봐도 딱히,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 그 이야기는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한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방송에 적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주워 들었던 또 역사적인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지옥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뭔가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처음 탄생했을 그 순간부터 지옥이라는 개념이 과연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죠? 성선설 성악설 말고 인생은 불행한 거다. 고난의 연속이다. 그거는 불교에서 설도 있고 일체 아니다. 공행이라고. 뭐 그 철학적인 예.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체 고해라고. 아 그래요? 예. 불교에서 말하는 거. 삶은 고통의 바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극락이라고 하잖아요. 극락이라고 하고 또 그 염라대왕이 지키는 그 지옥 같은 그 개념을 뜻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종교라는 개념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알렉산더 대왕의 뭐 정복설, 무슨 뭐 저기 징기스칸이 뭐 유럽을 뭐 평정했네 이런 거 하면 막 학살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쉽게 학살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가 가장 그 제사라는 개념이 오래된 곳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최소 6,000년 전? 뭐 5,000년 전에 벌써 이제 그때 제사의 형태로 시신을 이렇게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보존하는 이게, 그러니까 저 세상 가서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윤회. 그건 이제 불교에서 그렇죠. 윤회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체계화시킨 거고 어쨌거나 그 사람이 이제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하면은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은 뭐 벌레로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고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에서는 죽었다는 그 행위 자체를 축복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 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 마을 잔치의 어떤 형태 중에 하나로서 시신을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을 내 몸 안에 보존한다라는 개념으로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식인 행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축복의 그 의미로 내가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당신을 영원히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내 몸속에 이렇게 남기겠다는 그 먹는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누구 있었는데 아니, 사람 옛날에도 먹은 그런 사람들 많이 해외에도 많잖아요. 근데 너무 미국, 좋아해서 미국 먹었다 텍사스에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서태지는 어떻게? 각 부족들마다 이게 다양한 관습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 시신을 먹는다는 게 어떤 부족에서는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싸움 후에 내가 이겼다는 뜻으로 그 상대방의 리더를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삶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형태가 변해서 다른 삶으로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거기는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어차피 다른 다시 걸로. 그 태어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왕이 죽었을 때 그 미라.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준 이유는,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사라져서 그 영혼이 이게 다시 이제 다른 육신을 만나서 그 다른 사람이 되거나 다른 동물이 되거나 그 사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 동안 최대한 그러니까 잘 지내라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그 제사 행위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 불교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파된 이후에 이제 그 티벳에서 이제 불교가 한번 발전하고, 그 티벳에서 발전된 그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중국 불교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고려쯤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티벳에서 그러니까 제2의 붓다, 제2의 석가모니라고 알려졌던 파드마 삼바바라는 사람이 쓴 경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자의 서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사자의 서, 그러니까 사자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책, 죽음을 위한 책이라는. 나는 사자에서 그래가지고 사자 개석거라. 있잖아 라이언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뜻의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비슷한 개념의 책이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사람이 이제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게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기미가 보일 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숨이 멎기 직전에, 그리고 숨이 멎은 직후에, 그리고 숨이 멎고 나서부터 한 24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나눠요. 그래서 그리고 죽는 사람의 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이 죽는 사람이 행복하게 고통 없이 잠들면서 그 순간에 어떤 붓다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느꼈던 그 열반이라는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상태를 얻고 죽음에 진입하는가, 이걸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단계별로 뭔가 좀 그 경전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개념이 이집트에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항상 그 죽으면은 뭔가 뭐 하늘나라를 간다든 뭐 또 다른 세상을 간다든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무덤이든 그 사람의 시체에 대해서 네. 신경을 많이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인 근거만 찾는다면 아마 제1 바티칸 공의회 거기서 아마 제일 선포됐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지옥 얘기가 나오죠. 사탄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루시퍼 옆에서 그러니까 그 루시퍼를 꼬드겨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반역을 저지르는 그 사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어떤 나쁜 일을 꾸미는 존재로서 사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악마의 네. 어떤 원형의 개념이 된 건데 이게 그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근데 그건 이제 죽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벌을 받는다. 누구한테? 사탄한테. 이제 요런 개념으로 사용됐었는데 이제 보통 그 종교에서 약속을 할 때 이제 네가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하면 예,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산다. 그건 이제 기독교적 관념이잖아요.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살아생전 착하게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귀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을 통해서 이제 그 교인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거야. 공포심을 배경으로 해서 그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서 스토리를 딱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따르고 훨씬 더 이게 교회에 성실하게 나오는 현상을 딱 목격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탄이 시작한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지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 이건 그러니까 교회가 발명해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지옥은 그런 타락한 천사들, 사탄들이 가는 곳으로 만든 건데 이제 그 사탄들이 인간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위한 곳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그 사탄과 나쁜 악마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들어 놨는데 걔네들이 혼자 가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게 지금 현대 종교에서 지옥이라는 건 어떤 심판의 결과로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으니 이쪽이야. 너는 잘했으니 이쪽이야.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개념으로 지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학습받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게 지옥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루시퍼나 사탄이나 이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루시퍼가 뭐 땅에 떨어진 그 천사, 그래서 이제 악마라는 개념으로 이제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최초의 사탄이 아니었다. 그 이전에 사탄이 있었고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루시퍼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적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탄은 어디서 왔겠느냐? 지옥에서 왔다. 그래서 이 사탄들이 인간들을 꼬셔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악행이 충분히 쌓이면 이제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요런 스토리로 시작했던 건데 이제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착한 일이라는 개념은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까지도 신부님이 이거는 그 신의 뜻으로 하는 것이야. 쟤는 죽여도 돼. 하면 가서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통제하기 쉬워지니까 그 지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악마와 사탄과의 어떤 그 스토리가 점점 더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확장되냐면 선악이 싸운다. 그러니까 원래 종교의 최초의 개념은 그게 없어요. 선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축복받은 곳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 삶을 잘 견디고 나면 다음 생은 짱이다. 나는 분명히 부자로 태어나거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라는 게 기본 그게 개념이었단 이제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진 예. 개념이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기독교는 이제 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안 예, 믿느냐가 예, 예.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그 개념도 바티칸 공의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시작된 그 어떤 종교가 일종의 어떤 그 조직 시스템을 갖춰서 정치 조직화되기 시작했던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고 나서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우리 이게 선악의 개념, 이게 선과 악이 싸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악마가 이렇게 주인공을 막 유혹하고 뭐 어떤 엄청 큰 힘을 줬다가 그러면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주인공은 모르는데 그 뒤에서 천사랑 악마랑 싸우고 막 이런 그 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르네상스 직전, 르네상스 전후로 해서 생겨난 스토리거든요. 그 전까지는 선악이 대립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함에서 탈락하면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악이 어떤 세력을 만들고 이제 하느님이 모르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군대를 키우고 그래서 그 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 나간다. 이런 스토리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 굉장히 뭐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같이 좀 취향이 이상한 아이들이나 좀 보는 아니 근데 영화로 만들었던 거 그 신과 함께 이런 거는 예. 800만인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예, 뭐 예. 2도 나오고 예, 예, 엄청 예.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세상에 대해서 관심들이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절 같은 데 가도 뭐 이렇게 막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뭐 하려고도 뭐 등 하나에도 막 얼마씩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기독교적인 것도 뭐 이렇게 헌금도 자기 재산을 막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돕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천국의 복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걸 또 기부도 하시고 예.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죽고 나서 다음 세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거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천국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요즘에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뭐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집안일 때문에도 많이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 저도 요즘에 좀 관심 많이 그러니까 갖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내가 교육받은 개념이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이거는 사실 어떤 개개인의 견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이제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들, 오늘은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이라는 이 개념, 그리고 내가 이 몸, 그러니까 나는 몸이 있어, 이 몸은 내 거야 라는 이 관념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원래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적진에 뛰어들어서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리고 뭐 1만 명 대 1만 명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데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난도질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쟤도 칼을 두고 있고 나도 칼을 두고 있는데 그냥 서로 부딪히면은 둘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하냐고, 그런 행동들을.
군중심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육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육체가 오로지 내 것이고 내 개인의 자아라는 이런 관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님의 소속이고 내가 살고 죽는 건 신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신을 믿고 용감하게 행동하면은 나는 무조건 산다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각자 다른 사람이고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스스로 이 소유를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개념도 굉장히 최근에 발명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옥이라는 관념이 지금 현대 시대에 맞는 거지 통틀어서 항상 그랬던 건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이야기 지옥의 맛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수님이 앞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힘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 그랬죠. 근데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해서 내가 막 이런 일을 겪었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애들이 저를 그렇게 측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제가 내 에세이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내가 지나온 지옥들이 뭐가 있었나. 근데 왜 사람의 삶을 뭐 초년, 장년, 중년, 노년은 이렇게 네, 맞아요. 나눈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이 잘 나갈 때, 그래 어렸을 때 풍족하게 컸기 때문에 그때가 내가 되게 운세가 그때가 좋았던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하면 그거는 엄마 아빠의 운이었지. 그렇죠. 초복은 부모님 복이거든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냐면 학교 다닐 때 물론 엄마 아빠의 과도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내가 학교 집 학원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왜냐면 그게 내 맘대로 성적이 안 나오거나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서 고등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니 고등학교 때 왜 그런 걸로 고민합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한 저녁만 되면 술 한잔 하고 낮에는 교실에서 자고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인데 육지학교들은 안 그랬었어요. 육지학교들은 경쟁이 빡셉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달리기에서 앞에를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처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나 싫어. 경쟁심이 보통이 아니었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지. 내가 질 바에는 아예 그냥 게임 안 해버려.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이렇게 유산 걱정하고 물려받을 걱정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종교 그랜드 슬럼을 한 입장에서 요즘 너무 뜸했던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찾아야 되는 거 어떻게? 아니 그래서 요즘 뭐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사온 약간 성당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그림을 하나 사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집에 왔던 무속인 한 분이 나한테 저 그림 걸지 마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그림을 떼놓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내 돈으로 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어떤 너무 그림인데요? 예뻐. 약간 천사가 화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금태로 돼 있는 액자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직접 그린 사람한테서 사가지고 온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작품인 거예요? 그거 한 작품인 거예요? 딱? 그건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렸으니까 직접 그린 거잖아. 그러면 하나밖에 안 되는 그래서 거지. 양피에다가 막 금태 둘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떼라고 하니까 일단 다시 이제 랩에다 싸가지고 서랍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모든 종교를 정리한 상태잖아. 다시 꺼냈지. 너무 예쁜데 이거는 인테리어용으로라도. 그거라도 달마도랑 같이 걸어놓는 그런데 그러면 뭔가 중화시키는 밸런스가 없네. 그걸 걸어놓으면서 이거를 꺼낸 김에 성당을 다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떡분 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근데 이제 세명이 뭐라 그랬죠? 루시아 필리핀이. 어렵다. 되게 또 특이한 거를 정했어요. 뭐 루시아 필리핀이요? 네. 필리핀이. 필리핀. 근데
내가 왜 또 성당을 막 이런 걸 했냐면 내가 뭔가 이런 성당에 관련된 게 뭐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 성당 다시 오라는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신의 뜻인가? 항상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을 생각이 합니다.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수녀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아니 수년하기엔 너무 늦었고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여기까지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윤석열의 와이프 줄리를 공격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정대택 씨 있잖아요. 네. 정대택 씨가 저랑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었더라고. 같은 동네. 예전에?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그리고 심지어 같은 성당을 다녔어. 그분하고? 근데 우리 성당이 딱 우리 아파트만 있는 성당이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청년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실 거야. 여러분 청년회장이 보통 청년회장입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이게 성당에서 청년회장이 파워 장난 아니에요. 청년부 회장. 예. 네, 청년회장.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정말 성당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18년 넘도록 이런 고통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기자분 아니세요? 아니 아저씨.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신앙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신부 중 김대건 안드레아라고 이제 초대 신부님 박해당한 되게 유명한 신부가 있거든요. 그분의 길이는 길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신부 그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받았을 때 그 거리를 안드레아 길이라고 바꾸고 거기에 이제 안드레아 동상을 세우는데 거기에 돈을 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일을 많이 했어. 되게 신심도 깊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니 열심히 다녔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괴로워하다가 그 최근에 제가 신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래서 뜻이 있으시겠지요. 조금이라도 나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또 추천을 받았죠. 한 군데 추천을 받아서 내가 오늘 가고 싶다 어디 한 군데 이제 모든 종교를 쉰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제 어디 한번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튜브를 좀 봤어요. 요즘 뭐 대권 주자들 막 사주 보고 막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게 인기가 많더라고. 엄청 많아요. 뭐 터지면은 누구 뭐 실종돼도 그거 뭐 사주 보고 뭐 연예인 뭐 터져도 그분 사주 보고 뭐 하여튼 그걸로 그 점쟁이 분들은 요즘에 그걸로 어그로 엄청 끌더라고요. 그게 유튜브가 잘 나가는데 왜냐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영어 시장이 2조 원이래. 2조 원. 영어. 영어. 네. 교재도 있고 사전을 제외하고 이게 2조 원이래. 아니 근데 여기도 뭐 교재는 없어도 부족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의 영어 시장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이언트한 거 아니에요, 거죠. 진짜 자이언트. 예? 근데 이 말 아니 그대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이 솔찬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같이 가면 밥을 산다거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안 사줘요? 그 무속인. 아니 사주실 때도 있는데 또 이제 막 내가 항상 얻어먹을 수만 없으니까 또 돌아가면서 사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 그럼 괜히 궁금한데 막 식사하다가 갑자기 막 접심되셔가지고. 그러진 않죠. 그렇진 받을 때만 않아. 받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도 막 얘기하다가 도중에 막 갑자기 이상해지고 이러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군데 이제 상담 신청을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여기는 무속인은 아니에요. 내가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내가 그 대전 어딘가에서 다닐 때 그때 선생님들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뭐냐면 자기 그 곳에 대한 후기라던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 잘 봐요 하면서 후기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후기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 뜨내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기로 인터넷 보고 찾아왔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막 탁한 기운들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 보고 막 광고를 하니까 아니 잘하면 사실 입소문으로도 예약하기가 힘들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가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또 고민을 했지. 약간 그냥 관망하고 있었죠. 그러다 믿을만한 지인으로부터 여기 한번 가보시죠 하고 왔는데 여기는 무속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전 보는 거 말씀. 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기 거지. 귀신점이 아니라 귀신점이 아니라 예술가 푸는 건데 이 사람이 되게 명문대에 법대를 나오고 그러면 조금 막 그런 거야.
근데 상담료가 보통 이제 전 보러 가면 5만 원, 많으면 10만 원이거든. 보통 5만 원대에서 끝나요. 한 4배 비싼 거예요. 어우. 그래서 근데 더 신뢰 가죠. 비싸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몇 년 쉬었잖아.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받아야 돼 뭐든지. 몇 년 쉬었으니까 저기 뭐야 한번 봐도 그 영어학원도 한 달에 13만 원인데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20만 원이. 그것도 한 시간. 그치. 한 시간 많아 2시간. 그래서 내가 이제 지옥을 지나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려고 할 때는 내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내가 너무 힘들 때거든. 근데 내가 이제 항상 그 그랜드 슬램을 할 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2005년에도 힘들었고 2006년에도 힘들었고 계속 힘들었던 거 매년. 매년 힘들었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도 힘든 건가? 왜냐면 나만 너 왜 이렇게 엄살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소모되게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계속 프랑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있은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어떠냐면 아무런 종교에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심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게 다 푸나님 덕분입니다. 네. 이게 막 정치적으로는 지지고 못 가도 네. 내가 뭐 TV를 딱 꺼버린 내 지금의 삶을 생각하면 막 소송에 시달린다거나 뭐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막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게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있겠는 거야 요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 야, 그 소송이라는 게 사람 죽는가 봐요.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렇잖아. 네가 100% 이긴다 하더라도 소송만은 피해가라고 그러잖아. 아니 예전에 저기 야수님도 소송 때문에 완전히 여기는 소송이 아니라 검찰 아니요? 뭐 수사를 받았죠. 그런 수사. 그렇구나. 그게 그런데 제가 그 지옥 내가 봤던 뭐 지옥이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조국 장관님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는 그러니까 TV 볼 시간이 거의 없는데 딱 하나 챙겨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아무튼 그 방송인데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처럼 교과서 뒤에 현대사 부분은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안 배운 세대는 이걸 잘 모를 뿐더러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유경수 여사의 피살 사건 같은 것들. 근데 총알을 몇 방 쐈는데 이걸 스튜디오를 재구성을 하거든요. 작게. 그래서 총알이 여기 꽂혔는데 개수가 안 맞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전 국민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내가 이걸 보면서 소리내서 엉엉 운 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태원 살인 사건이야. 근데 우리는 이태원 살인 사건을 많이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알았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프로의 초점은 어디에 맞췄냐면 검찰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내가 왜 소리를 내서 울었냐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국제 공조가 안 되는 사이에 이 사람을 계속 17, 8년을 놔두고 있는 사이에 유가족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소송도 그렇고 누구를 잃어버렸거나 누가 죽었는데 이걸 풀어야 하는데 못 풀거나 이러면 다른 가족들이 다 죽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굉장히 충격이어서 그래 저런 게 지옥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랑 최근에 이거는 필리핀 납치 사건을 했거든요. 근데 필리핀 납치 사건은 왜 그것은 알기 싫다해서 막 취재 많이 했어요. 알고 싶다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니 알기 싫다라고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딴지에서 같이 했던 데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서 사실 거기에 나오는 기자라는 사람들이 그 필리핀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뛰고 그 피해자 엄마랑 같이 필리핀 가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들었었던 기억이 나. 근데 그거를 여기서 다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제 공조수사 때문에 결국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아들이 죽고 나서 아버지도 자살해버리고 엄마 혼자 남았을 때 겨우 시신을 찾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는 이 자리에 시신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완전히 새로 들어와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었다까지 들었었단 말이에요. 나는 범인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범인도 잡았어요. 잡고 넣지 않았어요? 구속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범 3명 중에 1명이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한테 다 미루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보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지옥이지.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도 아닌 것 같고 B도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또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둘 다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태원 살인 사건. 이태원 살인 사건. 이렇게 해서 둘 다 무죄가 나버렸거든요. 방금 이야기는 필리핀 필리핀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뭐냐면 필리핀에 여행 갔던 남자를 타겟으로 이제 친하게 교민인데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남자들 많이 해요 필리핀 가면. 남자가 남자한테 제가 좋은데 데리고 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얘를 납치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그 납치를 당한 사람이 10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지금까지 찾은 게 2명이고 1명은 추정인데 얘네들이 절대 안 했다고 하는 거지.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도망간 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이태원 살인 사건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공조.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한국 안에서도 안 되는데 국가 간의 공조가 웬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 유가족들이 애타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사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정말 진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제가 0.00001% 정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가 했잖아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면서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근데 그때도 이게 7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6년이 지난 지금도 신촌을 지나가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 강아지를 내가 못 찾았다는 그리고 생사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 근데 이 사건들을 봤을 때 그런 게 나오면은 너무 힘든데 왜 지옥이 생기냐면 내 맘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지옥이 되거든. 그래서 소송도 그렇고 내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하거나 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지. 이 모든 게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나만 지옥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지옥에 빠지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각자 가정이 파괴가 돼버린다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주말에 이건 있었던 일인데 우리 동네에 이제 캣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은 가방 메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캣맘인데 최근에 내가 만난 캣맘 아줌마는 50대 중후반인데 내가 공통점을 찾았어. 이 사람들이 가방에 사료를 넣고 동네를 멀찌감치 돌면서 사료를 거의 이제 뿌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도 궁금해. 대체적으로 이 아줌마들이 외로워서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 길에서 사는 길냥이가 나갔고. 그죠. 그 느낌이죠. 마치 나갔고 버려지고 괴로워하는 게 왜 나와 뭔가 일치감이 되면서 서로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는 나도 거예요. 이거 말고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사춘기님 전혀 공감 안 되는 표정. 나는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가 지금 20분은 하면서 지금 거의 아니 그래서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옆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갇힌 거예요. 옥상에. 옥상에 갇혔는데 아줌마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옥상에 갇힌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놔둘 거냐. 근데 이게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캣맘들이 막 그 집에 가가지고 열어달라고 막 항의를 하니까 이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화를 왜 났나 보니까 이 캣맘들이 이 단독주택 안에까지 고양이 밥을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양이들이 그 집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니까 집주인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료만 준 게 아니라 습식 사료를 줬더라고. 그러면 캔이라던가 치즈를 같이 주니까 벌레가 또 엄청 꼬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민폐네. 남의 집에다가 캣맘이 고양이를 죽이는 사태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집주인이 화가 나서 문을 잠궈버리면 걔는 거기서 못 내려오니까 걔는 죽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대꾸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제가 고양이 우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저 고양이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해서 나는 캣맘이 아니니까 좀 도와달라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줌마가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내가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맞장구를 쳐주면서 고양이 좀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풀렸는데 아줌마가 이제 그러면은 지금 풀어놓고 6시에 문 다시 잠글 거니까 그 사이에 고양이가 다시 들어오도 그건 난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나가야 되는데 걔네가 동틀 때가 되니까 다시 옥상에 올라가 버린 거야. 또 갇혀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캣맘한테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아줌마 이거는 본인이 고양이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다. 이렇게 민폐를 주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그래서 이제 캣맘을 되게 뭐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외롭다 그랬잖아. 이 아줌마들이 밤이 되면은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내가 하루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한테서. 그러니까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너무 짠한 거야. 이 아줌마가. 그러니까 고양이들을 밤마다 야옹이한테 밥을 주면서 위로받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이 삶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새날을 방송을 듣든가 영화를 보든가 책을 보든가 운동을 하시든가 왜냐면 근데 제가 술을 마시든가 다 같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 만질 수 있고. 저 캣맘 오사충이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술 한 잔 사드릴게 내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빌라 살 때도 저희 같은 세대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고양이 밥을 빌라니까 이제 주차장이 1층에 있잖아요. 제 차 뒤에서 그렇게 음식을 줘요. 이렇게. 그래, 그것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굳이 그 빌라 안에서 줄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1번 했고, 그 다음에 사실 그거는 좀 민폐 같은 거. 어디 공원에서 이렇게 주면 그나마도 모르겠는데, 어느 집에 고양이를 봤다고 해서 거기가, 얘네가 여기 살기로 했나 보다 하고, 고양이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자꾸 주다 보면은, 고양이가 자꾸 모여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일반 사람들이야 그냥 참고 넘어가겠지만, 좀 이제 화가 나거나 이제 고양이들로 인해서 이제 막 민폐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고양이한테 이제 화풀이가 맞아요.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본인이 삶의 지옥이고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그러려면 최소한 내가 위로받으려면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이 고양이도 살리고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굉장히 핫 이슈로 우리 동네의 핫 이슈예요 지금. 슬픈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고양이 나왔어요? 고양이 갇혀 있어요? 어제 밤에도 갇혀서 소리가 나는데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는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4일 5일이 되면 5일째 정도 되면은 이제 애가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여기서 빼내지 않으면은 물을 먹지 않으면은 큰일 난단 말이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또 볼 건데 이게 정말 지옥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99회 네스 지옥의 마참 그 제목을 보고 내가 거시기 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주말에 토요일 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맞아요. 일요일은 좀 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있다가 뭘 하다가 제가 TV를 딱 틀었는데 동치미라는 프로가 하더라고요. 무슨 연예인들 패널들 뭐 나와서 하는 건데 그게 뭐 종편인지 뭐 케이블인지 모르겠는데 종편에서 이제 함익병이라는 의사도 나오고 뭐 뚱뚱한 한의사도 나오고 이혁재도 막 그 패널도 나오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패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있어요. 서민. 난 텔레비 틀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비위가 상하는 거야. 뭐 텔레비 딱 틀었는데 서민 누군지 아세요? 알지 기생충.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 사람 왜 텔레비에 나왔지? 일요일은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집 바로 뒤에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이. 그래서 산을 좀 타볼까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걔는 그 산 그 무슨 회예요. 항상 거기 간대. 그래서 같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참 좋은 게 비가 온 다음 날은 이렇게 흙내음이나 그 풀내음이나 이렇게 진하게 나요. 좋아요. 그렇게 돼서 잘 올라갔다가 날씨도 아주 덥지 않아가지고 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막걸리 못 마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최종 내려서 이제 저희 식당에서 이제 먹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먹었어요. 그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먹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걸리 한 잔 들어가면 일단 정치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도 그렇고 막 정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국이 죽어야 조국이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을 엎어버렸어.
엎어버렸다니까. 진짜? 진짜 엎어버렸어. 확 그냥 진짜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엎어버렸다니까. 말을 어디 싸가지 없게 하냐고 하면서 소리 빽빽 지르고 집으로 왔는데 분위기다. 그래서 나 친구하고 지금 절규할 것 같아 지금. 나 새날 패널이야 씨. 지금 무슨 겁나 죽겠네. 이거. 싸가지 겁나 죽겠네 이거. 그 무슨 화풀이를 다 거기다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어. 집에 와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뭐 저기 뭐야 그 술도 뭐 먹다 말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치킨에 맥주나 한잔 하고 그냥 영화나 보자 했는데 치킨 처갓집 양념통닭 참 내가 진짜 처갓집 양념통닭에 보는데 제이슨 본이라는 그 영화야. 그때 무슨 이거 딱 맞아 떨어지냐 어쩜 이렇게 줄라이에 처갓집 양념통닭에 참 제이슨 본. 뭐 그래서 되게 좀 웃겼던 그런 게 있었었는데 진짜 그 제대로 한번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요? 예, 그거 왜 그래요? 아니 너무 말을 하는 게 너무 재수없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막 아규먼트를 하다 보면 논리로 안 되는 거 있잖아. 예. 네가 논리로 안 되면 나도 논리로 안 돼. 팩트로 해야지 팩트로. 그런 약간 그랬었는데 제가 그 여기 가장 그 지옥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 괴로울 때를 갖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또 오사춘기 아닙니까? 50년을 훌쩍 넘긴 이 나이에 생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춘기가 이제 와가지고. 네. 50년 훌쩍 나이까지 생존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석사학위는 하나밖에 없지만 2개는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네. 2개 할 시간이 없어. 네. 새날에서 줄라이에서 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원치 않는 결혼을 30대 왜 하고 이러세요? 그리고 제가 또 슬하에 또 자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지옥 같은 거 보니까 만약에 혹시 이혼하시면 새날을 방송에도 다 증거 자료로 쓰이는 거 아닐까 봐 겁나 죽겠네 이분.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군대 이런 데 가갖고 이제 육체적으로 막 괴롭고 맞아서 괴롭고 남자는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그때 예전에도 군에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뭐. 하고 근데 평소에는 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가장 괴롭거든요. 코드가 안 맞는 거. 서로 하는 그 시야나 그런 철학이 이렇게 좀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이사를 갔어. 기본적으로 집들이 해야 되잖아. 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부어라 마셔라 한번 하고 따들썩하게. 그래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차도 오고 뭐 저기 우리 보람님도 오고 막 하다가 뭐 술 먹고 까지면 자고 가. 마차 자고 가. 내 딸방 가서 자. 그리고 뭐 보람 옷 내주고 막 이러면서 아침에 콩나물국까지 딱 먹고 이런 걸 원하는데. 근데 그거를 나도 안 한 지 오래됐거든. 그래?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안 해본 지 오래됐고 이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 옛날 드라마에서. 사람마다 그 취향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다가 거예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무슨 오히려.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무슨 뭘 하고 뭐 아침 브런치도 줘요. 무슨 장난하나 무슨 이게 무슨 이거 사람 사는 맛이 안 나잖아. 안 나죠. 나는 뭐 시댁 식구들 한 15명하고 뭐 필리핀도 한번 놀러 가고. 아유. 그게 뭐 저기 뭐 일본에 그 온천 여행도 가고 뭐 그러니까 내가 사는 약간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세요. 거기 약간 그 족장 문화가 있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철학하고 좀 틀린 게 참 이게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이때까지 내가 이제 그 50년을 훌쩍 넘기게 그 생존해 오면서 느꼈던 가장 괴로운 건 무엇일까 딱 보니까 돈이 없을 때가 가장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옥의 맛이죠, 진짜. 돈 없을 때가 지옥의 돈이 맛이죠. 너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지옥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해. 예. 이게 무슨 뭐 저기 얼마 전에 이제 푸나님이 뭐 돈 욕심을 버려라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만큼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뭐 원망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복수심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넘는 거 보면서 맨날 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맨날 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으니까 너무 그런데 돈이 너무 극단적으로 없으면 막 맨날 하루하루 이렇게 패배감만 막 생기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아주 쓴맛을 한번 보고 나면 인생의 1번이 돈이 돼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돈 때문에 내가 다 나머지가 다 무너지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다 이게 무너지나 보다 하면서 돈을 1번으로 놓게 되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돈은 없고 정말 이것 때문에 머리를 이제 막 이 감싸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때 은행원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딱 왔는데 오사춘기 오빠 아니냐.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누구누구 친구다.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얘기 많이 들었다. 왜 얼굴 한번 안 보여주냐. 막 호들갑을 떨더니 나오라는 거야 나보러. 예, 제가 좀 속이 아파갖고 좀 제가 어저께 과음을 했고, 안 돼요. 나는 뭐 안 나오면 안 된대. 자기 죽어버리겠대. 뭐 저기 나와라. 죽음을 달라. 막 그러는 거에서, 그게 아니라 재밌게 노세요. 거절 한 2번 하니까 뭐 화를 내더라고.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내가 갈게요. 그래서 삼성동 어디래? 갔어. 딱 가니까 그 카페를 갔더니, 이 양반하고 남자친구하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나하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거기 커플끼리. 우리 쌍에서 커플 데이트 같이 이제 이렇게 뭐 데리고 나와 막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야, 근데 그거 모르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일단은 만났으니까 일단 분위기 안 좋네요. 예, 일단 만났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는 이제 동태를 파악했죠. 내가 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딱 보니까 2살 많아. 나이는 일단 내가 많아. 좋은 건가요? 제압을 할 수 네, 있다. 아니, 돈 많으면은 나이 많으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압을 딱 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여기서 내가 명함을 딱 꺼내야지. 명함을 딱 꺼냈죠. 딱 꺼냈더니 대기업 명함을 딱 주더라고. 그 뭐 대기업의 생명.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딱 그랬는데 갑자기 커피 이렇게 마시다가 막 이렇게 서로 뭐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분당에 유치원의 원감이야 원감. 원감이 뭐예요? 원장도 아니고. 원장 말고 바로 밑에 원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살가워. 굉장히 내 와이프의 친구가 굉장히 살가워요. 그래서 뭐 오빠 막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왜 지금 봤냐 막 베스트 프렌드라는 둥 막 그러는 거에서 그럴까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식사하러 가시죠. 딱 그런 거야 그쪽에서. 그래?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시죠. 딱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 남자분이? 남자분이. 예. 그래서 딱 했는데 차를 제가 형님 차 가지고 오셨어요. 딱 그러죠. 차가 없었지. 난 차가 없었어요.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없었어. 예, 안 가져왔어요. 딱 그러니까, 예, 그럼 제 차 타고 이동하시죠. 딱 저 갔더니, B사의 외제차를 쫙 끌고 나왔어. 그걸 딱 하고 이제, 딱 갔어. 갔는데. 그때가 몇 년도쯤이에요? 그때가 내가 3년. 야,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BMW 비싸고 알아줄 때는 외제차 많지 않았는데. 맞아. 그 월드컵이 끝나고. 그 다음에 딱 갔더니, 무슨, 이탈리아 어떠세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탈리안 괜찮죠. 나는 뭐 그 전에 돈도 없어갖고 맨날 소렌토 가서 저기 소렌토 스파게티 스파게티나 먹고 그랬는데 야 볼로네이즈 스파게티 그것만 먹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탈리아를 네 알겠습니다. 딱 갔더니 어디 이제 음악이 흐르는 딱 거기는 이제 날 데리고 간 거야. 딱 데리고 갔는데 메뉴판을 딱 꺼냈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 자식이 계산 안 하고 화날 것 같아. 이 자식이 나 해고 끝내야지 내가 더 화날 것 같아 이제.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라면 먹고 나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진짜. 딱 봤더니 얼마냐면 정확하게 48,000원이 하나에. 1인분에? 스테이크 그 당시에 한 사람당. 와인 어떠세요? 와인 괜찮죠. 근데 저는요 빨간 와인보다는 그냥 뭐 그 화이트 와인 어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겠네. 그래서 딱 했지. 걔 법인카드네. 내가 계산 안 하면 포크로 찌를 거야 나 진짜. 없는데 진짜 이거. 아니 신생아 주먹만큼 나오는 거야.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막 텍사스 무슨 뭐 스테이크, 토마호크처럼 이렇게 이만한 거 있잖아. 에어슬락 무슨. 근데 갑자기 이것도 두껍고 동그랗게 생겨갖고 딱 요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맛있겠다. 진짜 이거 딱 두 입이야 딱. 이거 딱 두 입이야. 그래갖고 딱 먹었더니 와인 하나 더 시킬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와인을 더 먹었어.
거기다부터 막 속으로 막 계산이 될 거야. 이거 이거 48,000원, 그러니까 5만 원 잡고 하나 둘 셋 넷 20만 원 더 하면서 미치겠는 접신하시겠네. 계산하다가 접신해. 이거는 막 돈도 없어갖고 죽겠는데. 진짜. 여기서 만약에 그 남자분이 서춘기님 나이프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이랬으면 난지 자식아. 진짜 난리 나는 거지. 끝났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집사람도 있고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먹고 나서 이거는 제가 낼게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다니까 형님 제가 아까 계산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괜찮네.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래 갑자기 그 사람은 그렇게. 나 갑자기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야 갑자기. 뭐야 이씨. 내가 이거 못 낼까봐? 막 그렇게 된 거야. 그거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와인도 맛있겠다. 딱 보니까 그분이 봤을 때 행색을 보아하니까. 이분 부담스럽겠다. 이거 내가 사야겠다. 차도 없다 그러고. 안 갖고 왔다고. 혹시 술 마실까봐. 그래서 어떻게 딱 지나가다가 내가 얘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뭘까? 딱 봤더니 오락실이 있는 거야. 오락실 앞에 펀치기가 딱 있더라고. 나 복서 출신이잖아. 딱 세 방으로 제압을 했지. 최고 점수를 딱 찍고 나니까 기분이 업된 거야 이제. 와인 먹었지. 펀치로 내가 이제 업된 거예요. 우리 한 잔 더 하죠? 나 딱 그랬어요. 갑자기. 그래서 일단 딱 어슬렁어슬렁 가다가 막 찾은 거지 이제. 좀 분위기도 괜찮으면서 좀 재밌으면서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다 보니까 횟집이 있다 했더라. 횟집을 가자. 횟집을 딱 가면 괜찮겠다. 고기 먹었으니까 간단하게 회 한 먹으면서 뭐 하시죠. 딱 그러자. 형님 좋아요. 딱 그러더라고. 딱 들어갔더니 불길한 예감. 이 위에는 빨간색 옷 입고 여자가 바지는 치마가 이제 긴 치마야. 그래서 검은색 치마로 돌아다니면서 가운데는 막 주방장이 막 모자 요리사 모자 이만한 거 쓰면서 이라사이마세. 이거 모자가 길수록 비싼데 거든요. 이라사이마세 딱 그러더니 앞에 강이 흐르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20만 원 넘을 것 같다. 강이 흐르는 거야. 나를 안 들을란다. 강을 못 들었다. 뭐야? 딱 봤더니 횟집인 줄 알았더니 정통 일식집 있죠. 고급 일식집. 그러더니 방문이 살짝 열렸는데 안증뱅이 방석이 아니라 가운데 패인 거 있잖아. 그 당시에. 가운데 패인 거. 비싼데.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와서 그랬더니 이제 그걸 준 거예요. 메뉴판을 딱 줬는데 큰 소리로 딱 이렇게 생겨서 메뉴판이. 배가 불러가지고 큰 소리로 배가 불러가지고 새우튀김만 한 4개 주시면 안 돼요? 딱 했는데 제일 싼 게 새우튀김이 제일 24,000원. 24,000원 새우튀김 하나에 무슨 나이트클럽 그 줄리 나이트에서 와 그런데 미치겠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아까 배가 또 부르니까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새우튀김에 소주 한잔 하시죠. 뭐 회 좀 그렇잖아. 옆에서 이제 내가 이제 바람 잡고 친 거야. 그때 그 친구가 형님 부담스러우면 이거 먹고도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새우튀김에 소주를 먹은 거예요 결국은. 비싼 데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배부르다고 해서 새우튀김 딱 안에다 넣고 아껴 먹었지 이제 새우튀김. 와이프가 두 마리 으드득 먹길래 상상 엎으려고 했어 내가 진짜. 그래갖고 먹다가 이제 한 잔. 또 좀 있다가 내가 얘를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소주밖에 없다. 또 2잔. 또 3잔. 건커니 잣커니 주고 받으면서 글라스 갖고 와. 딱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막 술을 먹다가 술이 취한 거야 이제. 진상이네 이분 안 되겠네. 나 그 남자분이 괜찮은 분인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비유 엄청 맞춰주고 배려하고. 갑자기 내가 그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 개콘 유행어 있었어요. 박성광 씨가 하던 거. 그랬더니 내가 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른 거지. 그래서 집사람을 딱 잡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BMW 사줄 거야. 막 흥설수설한 거야 이제. 술 먹고. 개진상이지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이거 내가 낼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내고 나서 24,000원.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나한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런 말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남자분 매너남이네.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재수없었거든요, 그분이.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 재수없다가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야. 배려심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 때도, 저기 형님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저기 10만 원입니다. 또 택시비도 좀 하시고. 에이, 그런 인생을 살아도 저는, 시간이 없어서. 완전 제대로네. 일단은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 그래서 나를 불러갖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서 진짜 카드를 들고 벌벌벌벌 떨었던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근본적인 건 예. 형수님이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는 말렸어야지. 예정이 없었어. 아니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막 푸시를 했겠지. 엄청 친한 친구였나 봐. 근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는데 아니 가서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너무 겁나잖아요. 처음 친한 봤는데, 사람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뭐 새우깡에 소주는 하잖아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억눌려 왔던. 폭발했고. 이렇게 용암같이. 그래서 글라스 갖고 와 하면서 새우튀김 꼬리 먹으면서 내가 결국에는 오사춘기님이 그분한테 이겼던 거는 이제 펀치 센 거하고 술 많이 먹는 거. 두 개 이기신 그래갖고 내가 내 인생에 참 지옥 같은 때가 언제 있었나 봤더니 돈이 너무 없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막 이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사람이 솔직히 집사람한테 미안하죠. 예? 그런데 이제 너무한 거야 내가 그때 좀 그만했어야 되는데 적당히 먹어야지 일찍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 또 본 적 있어요? 안 봤지. 안 봤지. 나는 다시 그 사람을 그분 만나고 되게 젠틀한 사람이가 생각할수록 그림이 그려져. 젠틀하고 아주 그냥 는 거야. 왜 갑자기 레스토랑 뭐 거기 끌고 가고 그래. 아니 자기가 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네. 하고 형님 하면서 하고 혹시라도 막 계산할까봐 미리 계산하고 오고 나는 화를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가슴이 찢어졌어. 그래서 일단은 그때 또 일주일 동안의 지옥 같은 생활 이걸로 저의 인생의 지옥 같은 그 기간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199회 네, 김일희 편입니다. 뭐 지옥의 맛 하면은 일단 뭐 음식 뭐 독한 거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이리 씨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돈가스 먹는데 디진다 돈가스. 디진다 돈가스. 나 되게 웃기더라고. 옆에 사람 보니까. 지옥의 맛이었죠. 그 맛이 이제 제가 그게 이제 그 돈가스인데. 진짜 농담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진짜 매워요? 코미디한 거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한 4덩어리가 나와요. 돈가스 4덩어리가 나오는데 일반 돈가스보다 양도 많은데다가 이게 20분 안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맵고 뜨거워. 최악인 거예요. 빨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식고 먹으면 20분 안에 못 먹잖아. 그러니까 미션 성공이 안 돼. 그러니까 20분 안에 뜨거운 돈가스를 빨리 먹어야 성공을 해요. 그럼 성공하면 그 돈가스 집에 가서 이제 그 공짜로 6개월 동안인가 뭐 돈가스 먹을 수 있는 뭐 티켓을 주고 6개월 동안. 그러면 돈 내면 얼만데요? 근데 못 먹으면 실패하면 그거 2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된 벌써 한 그것도 2년 전인가 그래요. 한 3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먹다가 그냥 포기했던 거. 제가 그렇죠 한 덩어리가 2덩어리 먹었고 저 아는 형이 그거를 이제 한 2덩어리 저보다 좀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실패했네? 온갖 추태가 다 나왔어요. 그 혀에다가 막 그 물컵 있죠. 물컵에다가 혀 담그고 매우니까 뭐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 아는 분이 와가지고 그걸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사이클 아저씨. 사이클 아저씨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살려주신 1등 공신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만났거든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또 만약에 하자고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야. 맛은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맛은 있는데 갈수록 매워져요. 그러니까 매운 데다가 매운 걸 계속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마비가 되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입은 어떻게든 버텨. 근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꼬이나 봐요. 어떤 분은 먹다가 실신하신 분도 있어요. 실신을 해요. 실제로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요. 실려가요. 신길동 짬뽕인가? 그것도 우유가 팔더라고요. 우유를 먼저 먹으래. 짬뽕 먹는데 우유를 먹냐. 근데 이거는 음식이 아니더라. 음식 아니야. 왜냐면 너무 잘못하면 속 베려요. 짜증나더라고. 그리고 나도 왜냐면은 이제 뭐 장이라던가 이런 거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나서 진짜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그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만약에 개워내지 않으면 네. 소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화장실에서 또 두 번째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엄청 성공하셨던 장난 분은 아니에요, 뭐라 진짜. 그러냐면은 그 소변 넣을 때도 따끔따끔하대. 맞아요. 고춧가루가 나오는 네, 느낌이래요. 네. 따끔따끔하대요. 그냥. 그걸 왜 해?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저녁에 그 위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 말로는 자기가 무슨 성병 걸린 줄 알았대. 너무 따끔거려. 소변 볼 때마다 너무 따끔거려가지고 무슨 어디 병이 걸렸나? 아니, 저도 생각해봤더니 얼마 전에 그걸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운 떡볶이 유행 초반에 한 2000년, 2002년, 2003년 이쯤에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매운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산도 그런 게 친구들끼리 있었어요? 장난치다가 내기로 하다가 이게 한 봉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참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화장실에서 와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치질인가 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지상렬 선배님 표현으로는 뭐냐면은 엉덩이에서 이제 칼 한 자루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칼이 빠져나오는 느낌. 이 느낌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먹으라 그러고. 술 많이 먹거나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거 먹을 때 칼이 빠져나오는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표현이 맞아요. 괴로워. 아니 근데 이 매운 맛은 없대요. 예, 예. 그 이렇게 고통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게 뭐 신맛, 화상, 짠맛 화상.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화상이라는 그건 맛이 아니라 이걸 자극을 하는 그거라서 그게 이제 극도의 고통인데 이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집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약간 음식도 거기서 이제 뭐냐면 매운 것도 팔고 그다음에 양도 일반 양이 아니라 엄청 많은 대왕 돈가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돈가스에서 볼 수 없는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도전하려고 유튜브 시대랑 맞아 떨어져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찾아오고 막 이러면서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요즘에 없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세숫대야 냉면이라는 게 이것도 있고. 그죠? 네. 세숫대야만 해 냉면 그릇이.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근데 게다가 이제 막 도전하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야. 게다가 이제 그 아까 뭐 신길동 짬뽕도 저도 한번 먹으러 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유튜브 터트리고 난 다음에 야, 형, 그분 또 모시고 가기 전에 우리끼리 한번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신길동 짬뽕집에 또 가서 먹는데 진짜 내가 먹으면서 생각만 해도 지금 고개가 돌아가지 게 내가 아직 윤석열 씨가 아닌데도 고개가 고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웃기려고 만든 거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치 음식은 아니더라. 근데 이거 먹으려고 줄 서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음식이 한 6가지인가 있더라고. 매운 음식 보니까. 그러니까 홍초 불닭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유명했죠. 지금도 알아요? 팔아요? 홍초불닭? 이거 매운 음식 하니까 대표적인 거더라고. 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좀 불닭을 좋아하니까 네.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먹을 만하게 생겼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홍초 불닭 이거 드셔보셨어요? 예. 맵죠? 원래 그 시작할 때는 맛있는 브랜드로 시작했는데 네. 이제 매운 음식이 유행하면서 그 홍초불닭 그 안에 메뉴 중에 엄청 매운 있죠. 메뉴가 이거 생긴 발이야 발? 예, 닭발이야? 불닭. 불닭. 닭발. 닭발이죠 닭발. 네. 아니 그냥 닭. 닭, 그래요? 치킨이야 그냥? 네. 치킨인데 엄청 맵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침 넘어온다. 이게 왜 맛있었어. 그러냐면은 그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이제 뭐 아프리카 TV 하는 친구들,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도전한다고 나 어디 먹으러 갑니다 하고 자연 홍보가 되는 거예요. 막 뭐 100만 유튜버 이런 애들이 먹으러 가니까 그냥 얘네들이 이거 자기네 가게 홍보하려고 돈을 주면 이게 엄청 몇 천만 원짜리 광고인데 자기들이 찍으러 와. 이거 먹겠다고. 왜? 도전하는 거 그거 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야 요런 메뉴도 하나 만들어줘 한번. 못 먹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홍초불닭 있고 그다음에 아비꼬 카레. 아세요? 아비꼬 카레? 그 카레가 내가 알기로는 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보통 3, 4단계를 먹어. 근데 지존 맛이라고 있대요. 와, 그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난해? 그런 거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화나는 이거는 거. 아니지. 이거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 나와요. 진짜.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길동 매운 짬뽕 요건 저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짬뽕 얼큰한 거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면은 그나도 그나마 좀 먹겠는데 야 국물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국물까지 먹어야 성공?
맞아요. 그거 다 먹어야 돼. 맞아요. 네. 근데 있어. 그 그릇은 뭐에 나와요? 그릇이 엄청 커서 아니 그러진 않아요. 아니, 똑같은 짬뽕인데 아. 이게 이제 또 먹기 전에 엄청 땡겨요. 맵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 두 젓갈 먹으니까 난 정신을 잃겠더라고. 이거 무슨 화학약품 먹는 느낌 나거든요. 캡사이신 뭐. 그 느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맛있을 것 같은데 무교동 매운 낙지.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잖아요. 이거 네, 그죠? 네. 낙지는 원래 좀 매콤하게 먹는 게 네. 맛있으니까. 근데 무교동 낙지도 원래 매운 걸로 유명했는데 유튜브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또 살인적인 메뉴가 생긴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동역에 불닭꼬치. 요것도 이제 좀 매운 거로 좀 유명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그 송추 불냉면인가 있어요. 매운 냉면. 냉면 소스 엄청 매운 거. 저희 요거. 동대문 쪽에 그것도 요즘 많이 먹고. 유명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대방 디진다 돈가스 그거 있었고요. 이건 내가 먹어본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불닭볶음면도 엄청 많이 팔리잖아. 알시죠? 이거랑 엽기 떡볶이는 내가 봤을 때 이 매운 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성공한 브랜드인데 요거 먹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 매운맛이 그냥 그 만약에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친구는 우리 상금 100만 원 받아갔는데 우리한테 할 때는 만약에 이거 얼마를 주면 먹을 수 있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로. 야, 근데 진짜 내가 먹어본 강도로는 저는 100만 원을 줘도 못 먹겠거든요. 김일이가 100만 원 줘도 못 먹겠다면 진짜 못 나 못 먹는 먹는 거야. 거예요. 100만 원 줘도 못 먹어. 나는 못 먹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게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게 그 일본에서 코로나 시작되거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 하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안 사가는 제품들은 다 신라면이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은 신라면을 제일 그냥 많이 팔렸는데. 매콤하다고 네. 먹잖아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엄청 맵다고 느낀대요. 이게 매움에 대한 예. 그게 민감도가 좀 틀려요. 많이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얼큰하고 속은 뜨끈뜨끈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멕시코, 태국 그 고추가 있어요. 그 조그만 거, 그 빨간 거. 그거는 딱 그냥 아픈 거 있잖아요. 따기를 한 대 맞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따기를 살짝 맞느냐? 그냥 아구창을 그냥 딱 맞느냐? 멕시코는 무슨 맛이야? 아구창이 딱이에요. 따기. 딱이. 그러니까 딱 입에서만 매운. 딱 그러면 입에서만. 입에서만 매우면 칼은 안 나오고. 그것도 많이 먹고 칼 나와요. 칼 나와. 창이 나와. 창. 아니 유학생 때 가장 그래도 한국식으로 가장 그런 걸 찾아보자. 너무 김치가 너무 비싸니까 이탈리아나 멕시코산 그냥 고추가 있어요. 고추를 그냥 피클로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먹어요. 그냥 밥을 해서. 근데 칼까지는 아닌데 매우 아파요. 아파. 예, 정말. 그래서 저는 매운 거 이제 그때 먹고 나서 좀 약간 겁나서 요즘에 안 먹고 차라리 그거 먹을 바에는 중국 아저씨가 담근 김치를 먹겠습니다. 저는. 그게 낫지. 나는 이제 매운 거는 이제는 그거 너무 더럽더라. 그 아저씨 훌쩍 담궈줘요 중국 형님. 형님의 알몸으로 마음껏 버무려줘요. 네, 요 노래. 거기서 막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줌 마려면 오줌 싸고 그랬을 거 아니야. 김치. 중국 김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 지옥의 맛 음식 편이었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겁내는 게 좀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앞으로 이 세상이 뭘로 인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열릴까? 뭐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빼고 일단 법적인 거는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차별금지법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 벌써 아까 오늘도 기사 난 거 보니까 이거예요. 트랜스젠더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여탕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릴 수가 없다는 거, 제재할 수 없대 법적으로. 그래서 여탕에 들어갔어요. 난리가 난 거지 여탕에서. 뭐야? 왜 달고 댕겨? 수술을 안 했는데. 수술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간 거야. 나는 이제 여자다 하고 간 거예요. 그 젠더를 바꾼 것 놈이 바꿨다고 아니라. 안 했는 수술까지는 안 했는데 나 여자다. 그리고서 그걸 주장하니까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했는데 여탕에서 까고 댕긴 거지. 그러니까는 난리가 뭐야 이거 하면서 여자분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항의하고 왜 남자가 나오냐 하면서 돈 환불하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왜 목욕탕을 이용을 못합니까 해갖고 막 집회가 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뭐야?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차별법의 이제 시작인데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지 않아요? 외국에서 뭐 보낼 때 자기 신상 쓰잖아요. 우리도 어플리케이션을 딱 쓸 때 딱 해놓고 이름, 성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젠더? 미스터, 뭐 미세스,
미스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쭉 들어가서 몇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난 밝히지 않음. 그리고 스킨 컬러도 무슨 아시안 뭐 그다음에 남미, 히스패닉 뭐 아니 어디서 코케이시안. 그렇게까지 물어봐? 다 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밝히기 싫으면 또 아더스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해요. 나중에 내가 안 밝히고 싶으면 하나도 내 정보가 안 들어가요. 이름 석자하고 생년월일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데 또 외국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아빠 엄마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미 시작이 네, 됐는데 네. 남자 여자가 이제 아빠 엄마의 그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냐면 자궁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 그냥 이렇게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은 특정을 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바뀌어 버리고 하면서 야 이게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까?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겁이 나는 건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도 이제는 앞으로는 저 이제 여자입니다. 이름 바꾸듯이. 이름 바꾸잖아요. 편하게. 요즘 예전에 어려웠잖아요. 이름 바꾸는 게. 요즘엔 쉬워졌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바뀌어줘요 또? 개명이 되게 쉽게 돼요. 되게 쉽게 요즘엔. 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이렇게 이름 잘 쉽게 바꾼 것도 예명 쓰신 거잖아요. 바꾼 것처럼 편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성별도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 성별은 그렇게 안 되죠. 아니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니까 성별은 그러니까 그 일종의 진단서 개념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자기 의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내 의지가 중요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소수자 차별금지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검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제 여자인지 아닌지. 여성이라면 여성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의학적으로. 아마 의사가 수술한 예. 다음에 그걸 해줄 걸? 뭐 호르몬 검사도 하고 왜냐면- 그러겠지. 그러니까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게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기까지 완전히 여성이다, 완전히 그러지 남성이다 그렇게 그렇지. 돼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성기까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바꾼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거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 태국에서 살거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바꿔서 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수술했으니까는 주민등록번호 바꿀게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저기 그 의료 민영화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자, 요런 식으로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판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안 됐잖아요. 의료 민영화도 처음에 시작할 때 겁을 냈던 게 그런 이유 아니에요? 이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의료에 또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해서 그때 조심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서 지금 유명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차별금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등법이라는 똑같은 법을 평등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원래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의 자유? 그리고 이제 그 소수자로서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의 관념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 인권하고 공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소수자 이슈하고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존중을 해줄 거냐. 이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계속 확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바꾸는 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건 너무 심하게 오해해가지고 우리 오해라고 하셨지만은 이제 교육에서도 이미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은 네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라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섹스하고 젠더하고 다른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성기는 섹스의 개념이고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되는 건 젠더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되는 이 1인지 2인지 이거를 섹스로 규정할 거냐 젠더로 규정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되는 것도 젠더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성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나의 그 어떤 인격적 정체성까지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걸 젠더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섹스의 개념과 젠더의 개념을 다 섞어버려가지고 이거 성까지 다 바꿔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아니 그럼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근데 목욕탕 주인이 뭐 들어가세요 했는데 잠깐만 서양에서는 일단 이런 공중 목욕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본사에 화장실이 3개야. 남자, 여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 있거든요. 그렇지. 차라리 거길 가야 되는데 음. 여자 화장실에 간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말하는 이슈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면은 겉모습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건 차별금지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예요? 그 사람이 겉모습은 남성인데 여자 목욕탕을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성범죄로 처벌을 할 일이지 차별금지법이 자, 아니라는 그렇잖아요. 거지. 근데 이거 갖고 지금 시위가 붙은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한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것 때문에 시위가 들어가고 넣어달라 이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니, 아니, 말도 안 약간 되는 이유가 있어요. 페미 싸움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말로 안 된다고 하지만 뭐 이미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미국에서 일어났고. 근데 막 여탕에 들어가 보고 싶어. 근데 막 내가 우겨. 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사실은 여장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젠더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럼 넣어줬어. 그리고 나한테 날려 비벼서 또 난리라. 뭐야? 아니 근데 그거는 되잖아. 흔하게 말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야. 네. 그러겠네. 예, 당연히 근데 말이 이제 안 되지. 이런 거가 돼서 오해라고 하셨지만은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오해된 채로 그걸 계속 막 운동화 시키고 선동하고 막 그 안에서 싸우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래. 거지. 그래서 내가 봤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기회,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홍대 클럽에서 가고 싶어 해. 근데 할아버지 안 됩니다. 야, 너 나이 차별하는 거야? 만약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런 예를 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차별- 차별금지법이야 어떻게 된 거야? 차별금지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도대체 좀. 나는 왜냐면 그런 거 아니야? 자, 나는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나이에 아니야? 맞게 어울리면 되고 성별에 맞게 어울리면 된다고 하는데 공부하는데 우리 예전에 귀남이 후남이라고 그런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막 애는 딸은 공부 안 시키고 소나 키우고. 근데 그런 가정에서 아니야? 일어나는 거는 차별금지법에 적용이 안 또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이것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벌써 끝날 시간 다 됐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왜 이런 주제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대선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선거에는. 그리고 이 중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움직임을 갖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특히나 이제 교회 쪽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되게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거가 종교 탄압이라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입법이 됐는데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왜 걱정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차별이 된다라는 거고. 근데 그것도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차별금지법이 아닌데 오해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거 2개를 지금 김일희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타종교에 대한 비판도 안 되고. 아니 상관없다고. 그런 거 다 해도 된다고. 오늘 봐야 지금은 되는데 괜찮다고 아니 하는데. 차별금지법 안에 아까 그게 없다고. 돈가스까지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아니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은 예를 들어서 내 상사가 너 이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건 차별금지법에 적용이 되지만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종교를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차별금지법이나 설교를 하는 거나 전도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조금만 찾아봐. 그러면은 그 예시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오해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리되어 있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왜곡돼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차별금지라는 그 말 자체도 그 비슷한 관념으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 경찰관이 저 사람은 왼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이쪽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없으니까 안 도와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한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든 나이가 그러니까 들어서 불편하든 저 사람은 그 어디가 아파서 불편하든 누구든지 공무원은 평등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의 근거가 성별이 다르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재산 문제거나 종교 문제거나 뭐 이런 문제로 그 어떤 국민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지점이 성소수자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그 차별 관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70년대 미국 같은 분위기거든요. 저 사람이 게이다라고 밝혀지면 뭐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 지금은 안 그런다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별 금지라는 그 개념이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라는 거지. 너는 개신교를 믿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할 때 조용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기 때문에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걸 왜 우려가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자, 숨기고 피하고 트랜스젠더 분들이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는데 자, 지금은 배척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아이조차도 네 성은 네가 스스로 정하는 거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먼저 추진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아빠 엄마의 개념도 바꿔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여탕간 트랜스젠더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제 앞으로 올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일의 시작도 이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정말 학력의 차별이라고 했잖아요. 사법고시도 다시 시험으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험으로 하면 돼. 왜 학교 나와서 왜 판사 검사를 시켜줘요? 그것도 다른 이야기니까 시험을 봐야지. 그러니까 방송 마무리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방송 마무리를 위해서 차별은 다른 이야기니까 저는 정리하시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지옥의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쨌든 그 20분은 시간이었으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사실 그 부분인 거예요. 이 남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잡힌 나이대에 그냥 주변의 반응을 보고 성별을 정할까봐. 그게 가장 저는 겁난다라고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두려워서 저는 그게 이제 지옥이 시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주제는 이제 지옥의 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따끔한 매운맛, 더운맛 다 볼 것 같은데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더위와 잘 싸우시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